자, 3, 2, 1. 자, 오늘 이제 처음 보는 거고 같이 인사할 건데 이게 시상식이 아니에요. 인사할 때 막 이러지 마시고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한 달 동안 토익 기본 문법 파트를 맡게 된 해커스 김진태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처음이라 OT를 할 건데 OT 한 10분 정도 길게 할 거니까 뭘 배울지 느낌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기본반에서 뭘 배울까요? 뭘 expect,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들 착각들을 많이 하시죠. 난 기본반인데 나 뭘 배우겠어? 기본 딸인데 나 30% 배워야지. 다 틀렸습니다. 이거 공부하실 거면 독학을 하세요. 독학해도 이것보단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이 저랑 수업 듣는 건 조금이 아니라 토익 문법 파트의 almost, 거의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수업 듣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 개조가 좀 필요하겠어요?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 건데 제가 토익 파트 5, 6의 almost, 여러분은 everything 이것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제 수업엔 이런 게 많거든요. 앞으로 수업 잘 들으려면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조금이 아니에요. 토익 문법 파트에 almost, 그가 almost, 정말 우리가 한 달 동안 많은 것들을 쌓아서 문법을 박살낼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크게 두 가지 OT를 할 건데요. 혹시 요거 있는 분들 요거 2페이지 오시고, 이거 없는 분들은 요거 2페이지,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요거 PDF 파일 2페이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오시면 거기 시험 소개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무슨 시험인지는 아셔야겠습니다. 자, 왼쪽은 파트 5, 오른쪽은 파트 6입니다. 파트 5 먼저. 파트 5는 RC 100문제 중에 30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문법 문제고 문제를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시험 아닌가? 아닙니다. 그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 5는 절대 길어봤자 한 문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한 문장이야. 이 한 문장만 잘 파악해서 거기에 문법이랑 단어만 쏙쏙 끼시면 바로 정답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문법인지 단어인지 어떻게 알죠? 보기를 보시면 알 수 있다. 자, 문법은 보기가 다 똑같아요.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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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ing. 다 비스무리하죠? 이렇게 비스무리한 걸 문법 문제를 하고, 문법 문제는 괄호 열고 써볼게요. 너무 좋은 게 skill, 스킬을 쓸 수 있습니다. 야, 그 토익은 기술을 풀어야지. 이런 스킬을 쓸 수 있고, 스킬을 쓸 수 있다는 건 해석이 필요 없거나 혹은 덜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시간적인 이점이 생기죠. 그리고 이거의 책임 소지는 수업돼 있다. 걱정을 마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문법 수업보다 여러분께 가장 도움되는 문법 수업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휘 문제는 좀 달라요. 보기가 다 달라요. lecture, discussion, celebration, convention 이런 것들이 단어 문제고, 단어 문제는 괄호 열고, 죄송한데 암기하쇼. 암기해야지. 그리고 암기해야 된다는 건 해석도 당연히 동반됩니다. 누가 누군지 알려면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의 책임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대신 외워줄 수 없잖아요. 물론 그냥 외우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주는 단어나 책에 있는 단어나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금방 공략은 되겠지만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면 조금도 안 늘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속에 두 파트로 구분 지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수업 때 책임지고 배울 문법 파트. 두 번째, 여러분이 매일같이 외우셔야 될 어휘 파트.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당연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5입니다. 오른쪽 파트 6. 이 둘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겠죠. 먼저 차이점이 있다면 파트 5는 한 문장인 반면 파트 6는 통지문, 지문이 나옵니다. 물론 실전은 더 깁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발췌해서 소개만 하는 거니까 더 길어요. 요 긴 지문이 더도 말고 딱 4지문 뜹니다. 그리고 각 지문에 4문제씩 있어요. 곱하기 해봐. 4지문 4문제 합치면 16문제밖에 안 됩니다. 자, 이 16문제인데
4문제 중에 3문제씩은 거의 전부죠. 4개 중에 3개씩은 방금 배웠던 문법 단어 얘랑 똑같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오죠. 안 똑같은데? 아니 뭐 파트 5 얘는 한 문장인 반면 얘는 통지문이면 좀 다르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1번 빈칸 잘 보세요. 1번 빈칸은 결국에 요 한 문장 내에 뚫려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이 요 한 문장만 똑 떼가지고 1번을 풀어준다면 얘랑 왼쪽 얘랑 뭐가 달라요? 어차피 한 문장인데. 그래서 파트 5, 6는 그냥 거의 똑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파트 6는 이 3문제 플러스 하나씩이 더 있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죠? 지문 4개인데 하나씩이면 4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4문제는 더 이상 빈칸에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넣는 이런 문제가 1개씩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 아시려면 이 빈칸 양쪽을 해석해 보시면 되는 거고, 해석이란 건 착각하지 마세요. 해석은 여러분이 따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연습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해석을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문법 배우면서 문장 구조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매일 단어 외우시면서 단어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문법이랑 단어가 합쳐지면서 해석이 알아서 되는 겁니다. 즉 이 해석 문제는 연습할 수도 없고요,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매일 공부하는 문법, 매일 외우시는 단어, 이거나 열심히 하시면 이 해석 문제는 알아서 딸려올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방금 봤던 어차피 해석으로 푸는 거 방법이 없어. 해석을 해야 돼. 이 4문제만 제외하면 파트 5, 6 할 거 없이 한 문장만 잘 파악해서 거기 우리가 배울 문법 땅, 여러분 암기하실 단어 땅 끼시면 점수가 바로 튀어나오는, 가장 단시간 내에 실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희망이 되는 파트, 그렇게 한 달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5, 6의 시험 소개였고요. 1페이지 앞으로 올까요? 앞으로 오세요. 자, 1페이지 왼쪽 보시면 학습 방법이라고 있을 건데 그거 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교재 좀 설명드릴까요? 책 설명. 여러분 아마 이거를 주교재라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주교재. 이름은 그래요. 근데 이건 누구나 서점 가면 돈 주고 살 수 있거든요. 19,800원. 그래서 내용이 조금 대중적입니다. 대중적이란 건 여기에 되게 좋은 문제 많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한 꼼수, 알면 좋지만 틀릴 수 있는 스킬,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수업 때는 안 쓸 거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과제로 할 겁니다. 수업 땐 부교재를 이용할 건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요! 이걸로 수업합니다. 여기엔 노하우, 암기법 다 들어있고 이걸로 문법을 정복합니다. 자, 구매처 알려드릴게요. 우리 1별관에, 우리 본관에 있죠. 1별관 지하 1층 가시면,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택배로 갈 거고요.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1별관 지하 1층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 혹시 몰라서 3일차까지는 오늘처럼 핸드아웃을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부턴 이게 없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필기 하실 거면 그냥 오늘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반면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에 1부터 5까지 파일이 게시판에 있으니까 이게 혹시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업은 요걸로 한다. 자, 1페이지 왼쪽 학습 방법 요거 하고 수업하겠습니다. 다를 게 있겠어요? 예습, 강의, 숙제 똑같이. 하지만 약간씩 특징이 있다면, 먼저 예습. 예습은 없다. 내 맘 들고 오세요. 자, 다 해줄게요. 근데 최소한의 양심은 지킵시다. 다음 수업 단어 이건 외워주세요. 자, 이거 구매하시면 매 데이마다 단어장이 있어요. 변명하실까봐 제가 살짝 핸드백이 좀 조금 해서 그러실까봐 요 페이지만 똑 PDF로 따가지고 반별 게시판에 매일매일 공지에 다음날 단어장 첨부해 줄게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외워오세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건 예습하는 거 아닙니다. 단어를 외우는 거지. 예습은 없으니까요. 다음날 단어만 외워주시면 예습 끝. 두 번째, 강의는 내가 하는 거잖아.
강의는 열심히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요. 세 번째 별표. 여러분의 할 몫에 집중하세요. 숙제. 자, 숙제가 세 가지인데 지금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가 있는지만 체크만 하세요. 어차피 게시판에 페이지랑 해설지랑 다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눈으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주교재 수업 때 안 쓸 거지만 진짜 좋은 문제가 다 정리되어 있다. 싹 다 숙제입니다. 다 그날 배운 것들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 한번 178페이지 179페이지 그리고 184페이지 갖고 계신 분들 거기 오시면 연습 문제랑 실전 문제가 있을 건데 다 그날 배운 거 숙제입니다. 이 몇 개 있지? 다 합치면 약 40문제쯤 될 겁니다. 40문제 정립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 부교재. 이거 없으면 오늘 핸드아웃이라 했죠? 이거 한번 7페이지 오세요. 7페이지 오시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수업 때 풀어요. 근데 시간 제약상 다 풀 수가 없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OT까지 있어.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풀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 한 개나 두 개쯤 풀고 너무 쉽거나 반복되고 이런 것들은 싹 다 숙제입니다. 이것도 한 대당 약 24문제쯤 있어요. 지금까지 64문제 정립.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오늘 받은 것 중에 얇은 핸드아웃이 있죠. 꺼내보세요. 데일리 어디셔널 프랙티스라 되어 있는 거. 자, 이거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반별 게시판 가시면 공지에 한 달 전체 핸드아웃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한 달 전체 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확인 가능하니까 태블릿 PC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게시판 들어가서 그 파일을 받아서 그걸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고득점 문제를 갖고 왔고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하루의 숙제가 약 90문제. 우리가 한 달 다 하면 20번 나올 텐데 곱하기 해보세요. 1800문제. 졸라 많죠? 이걸 푸는데 실력이 안 늘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한 달 잘 따라오시면 진짜 이만큼 성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자세한 해설지 숙제 범위는 이미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바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막 넘기세요. 이게 없는 분들은 요거를 막 넘기세요. 막 넘기면 데이 1 단어장을 지나서 주어 동사 파트가 나올 겁니다. 막 넘기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과 내일 두 번째 시간 2시간 걸쳐서 문장의 틀을 잡을 건데 이 틀을 예쁘게 잡아야지 그 틀 속에 그 다음부터 좋은 스킬들을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시간으로 작용할 겁니다. 주어 동사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는 제일 앞에 있다고 주어를 먼저 봤을 겁니다. 잘 됐나요? 잘 안 됐지? 주어는 끊임없이 길어지거든요. 이 긴 주어 파악하다가 시간 쓰면 점수가 당연히 내려갑니다. 자, 오늘부터 습관을 바꾼다 했어요. 오늘부터는 주어 먼저 보지 마시고 노란색 강조 동사를 먼저 보세요. 동사는 길어봤자 짧고 간결하고 귀엽다. 이 작은 동사를 땅 찾는 순간 앞에가 싹 다 주어입니다.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주어 먼저 하시는 분들 주어 언제 끝나요? 언제까지가 주어야? 계속 이래야 돼. 근데 can register의 동사 표시 can register 등록할 수 있다. 이 작은 동사를 찾는 순간 앞에는 싹 다 주어. 문장이 한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 주어 먼저 하시는 분들 주어 어디까지인데 매일 문장 언제 이루고 있어? 근데 increase의 동사 표시 증가했다. 이 작은 동사 찾는 분은 앞에가 싹 다 주어. 주어를 하다가 동사 하나, 동사하고 주어 하나 결과는 똑같겠지. 근데 동사를 찾고 앞에 주어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그 한 개 한 개 빠른 게 섞이면요 나중에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항상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 동사를 판별하세요. 근데 거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챙겨야지. 땅구장 강조. 여러분들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명령문은 주어가 없어요. 얘는 그냥 동사만 쓰세요. look, 보세요. go, 가세요. 그냥 동사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령문은 주어가 없대. 끝내지 마시고 이거 시험 포인트랑 연결하셔야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명령문은 주어가 없어요. 동사만 쓰세요. 근데 반드시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주어가 없는 대신 동사는 무조건 원형만 쓰세요. 두 번째, 시험에서 please, 제발, 부디 이런 거 뒤에 빈칸이 있나? 의심도 하지 마시고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동사 원형 찍어주시면 100% 공손한 명령문이 완성됩니다. please, 부디 동사 해주세요. 자, 근데 지금까지 봤던 거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주어 동사 거의 상식이고 명령문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알고 있는 건 확인했으면 됐고요. 오른쪽 넘어와서 되게 특이한 거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이거 너무 특이해서 암기밖에 없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오세요. 대열 밑줄 are 동사, 그 뒤에 밑줄 many proposal, 많은 제안서. 되게 특이해. 일반적인 주어 동사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대열 비명사, 이 직역 불가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명사가 있다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뜻은 괜찮지. 대열 비명사, 명사가 있다, 많은 제안서가 있다. 좋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밑에 두 문장 동시에 보겠습니다. 동시에 대열 밑줄 밑줄 땅땅. is의 동사 are 동사 뿅뿅. 그 다음 빈칸에 밑줄 밑줄. 뜻은 외우면 되지. 대열비 명사, 명사가 있다. 중요한 건 가운데 동사한테 s 붙일지 말지 요것만 판별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결정짓는 건 각각 뒤에 강조 강조. 뒤에 명사가 몇 개인지만 보세요. 뒤에가 단수 한 개면 동사 s 붙은 is로 가시고, 뒤에가 여러 개 복수면 동사 s 안 붙인 a로 가시면 됩니다. 그거 너무 좋잖아요. 첫 번째는 is야. 뒤에 단수를 쓰세요. A candidate, 후보자 한 명이 정답. candidate, 후보자들, 복수는 안 됩니다. 반면 두 번째, 가운데 동사 s가 없네? 그럼 뒤에 여러 개 복수를 찍어요. candidate 한 명은 안 되고 candidate 후보자들 복수가 정답. 이 뒤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 가지 외울 거라 했죠. 한 개는 됐고 나머지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방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방금 배운 거 대열 비명사, 명사가 있다. 여기서 비동사만 바꾼다 보시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대열 비명사, 명사가 있다. 비동사만 바꿔서 대열 remain 명사, 명사가 남아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열 비명사, 명사가 있다. 비동사만 바꿔서 대열 exist 명사, 명사가 존재한다. 아니 뭐가 달라? 야, 잘 들어. 어떤 전설이 있어. 이거나. 야, 잘 들어. 어떤 지방에 아직도 어떤 전설이 남아있어. 이거나. 아직도 어떤 전설이 존재한다. 뭐가 달라? 그냥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법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두 문장 동시에 볼게요. 대열 밑줄 밑줄 딴딴. 보기에 동사 동사 뿅뿅. 외우면 되지. 대열 remain 명사 남아있다. 대열 exist 명사 존재한다. 중요한 건 가운데 동사에 s를 붙일지 말지 이것만 판별하세요. 이 판별하는 거 방금 배웠잖아요. 뒤에 몇 개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on issue, issue, 문제가 on issue 한 개네. 단수면 동사 s 붙인 remains로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뒤에가 various, 다양한 opinions, 의견들, 복수네? 복수면 동사 s, 안 붙이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뜻도 거의 똑같고 문법은 완전히 똑같고 그냥 똑같은 거다 이렇게 퉁치시면 마음이 되게 편하실 겁니다. 오케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연습 문제 풀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방금 배워서 눈 가리고 아웅인데 해보세요. 시험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다시 오늘 핸드아웃 못 받으신 분, 2장 안 되시는 분, 오케이, 없으면 끝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재가 없어서 수업 못 듣고 있다. 좋습니다. 자, 10초 드릴까요? 갑니다. 자, 5, 3, 1. 외우면 되지. there 비명사, 명사가 있다. there remain 명사 남아있다. there exist 존재한다. 중요한 건 가운데 s 있는지 없는지나 보라고요. 그럼 뒤를 판별하시면 a museum, 박물관 한 개네. 단수면 동사 s 붙이시고, 두 번째는 some questions, 몇몇 질문들, 복수면 가운데 동사 s 안 붙이면 되고, 세 번째는 a conflict, 갈등 한 개, 단수면 동사 s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 데이 첫날 좀 땡겨서 살펴봤습니다. 몸풀기 그만하고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항상 몸풀기 하고 포인트 1부터가 그날의 진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중에 주어를 먼저 볼 건데 1번 별표. 주어는 거의 매 시험 나옵니다. 당연히 맞추셔야죠. 이 주어 관련된 포인트가 있어요. 주어는 일편단심 명사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예문 2개로 확인 좀 할게요. 각각 is의 동사, 동사 먼저 찾기로 했어요. 그럼 그 동사 앞이 싹 다 주어거든요. 그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information, 정보, 명사는 당연히 주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inform, 알려주다 동사는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앞으로 주어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보는 순간 주어는 명사인데 명사가 정답, 동사는 오답, 이렇게 하시면 해석도 안 하고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되게 중요한 결론. 어차피 주어는 명사만 됩니다. 근데 토익에서 명사 할 수 있는 게 5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명사의 전부야. 그래서 이 5가지 명사만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잘 나오는 주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그냥 외우시면 까먹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까먹지 않으려면 암기법으로 가세요. 어떻게? 동태명절 두부. 이 뭔 개소리야?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개 한 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명사. 당연히 그냥 명사는 명사니까 주어 됩니다. 확인 좀 할게요. was의 동사 먼저 하세요. 그 동사 앞이 주어니까 그 자리에 applicant, 지원자, 명사가 주어지 뭐. 그 지원자는 capable, 유능한, 지원자가 유능했다. 명사는 주어입니다. 두 번째, 대신 지칭하는 대명사. 그녀, she, 그, he, 다 명사인데 당연히 주어 되겠죠. 자, 예문 속에 is의 동사 먼저. 동사 앞 주어. 그 자리에 he, 그는, 그. 명사는 당연히 주어입니다. 재미없어요. 명사가 명사지 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3번 강주. 자, 우리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별거 없어. 그냥 ing만 붙이면 돼. 동사한테 ing 붙여서 love란 동사를
loving 이렇게 바꾸는 순간 더 이상 동사는 사랑하다가 아니에요. ing를 붙이면 동사가 통째로 뭐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딱 이렇게 명사화 됩니다. 자, 이 심플한 ing를 기억하시면서 예문 좀 볼게요. is의 동사, 네, 동사 앞은 싹 다 주어라고.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명사일 필요 없어요. 동사에 ing 붙인 깍, 딱 이것도 명사인데 해석해 볼까요? customers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깍, 그것은 important 중요하다. 괜찮네. 자, 4번 강조. 동사 뒤에 ing 아니어도 돼. 동사 앞에 to만 붙여도 됩니다. love란 동사 앞에 to love를 하는 순간 역시 동사는 사랑하다가 아니에요. to를 붙이는 순간 사랑하는 것, 딱 똑같이 명사화 됩니다. 그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 확인 좀 할까요? 여기 is의 동사, 동사 찾으면 다 주어라고. 주어는 명사만 된다. 근데 그냥 생명사 아니어도 돼. 동사에 to를 붙인 것, 이것도 명사인데요. 해석해볼까? sales,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다. 괜찮네. 자, 총 5가지라 했습니다. 강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한 개 더. 5번 강조. 명사철. 괄호 쓰고 우리 방금 전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걸 봤고요. 조금 더 과감하게 문장도 한번 명사로 바꿔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자, 확인 좀 할까요? 역시 is의 동사 먼저 하세요. 시작. 그 동사 앞이 싹 다 주어니까요. 근데 주어는 명사만 된다며요. 왜 문장이 왔지? 그는 주어, reject 거절하다 동사, 우리 제한 목적어. 이 문장을 한번 명사화 시키겠습니다. 요 옆에 약간 빈 공간 조그맣게 있죠. 여기다가 딴 구장 하시고 조그맣게 필기 좀 하겠습니다. 그대로 쓰세요. 약간 공간 조금만 띄워주시고 갑니다. 혹시 주어 동사 문장이 있나요? 혹시 주어 동사 문장이 있나요? 괜찮아요. 그 문장 앞에 that을 붙이거나 what만 붙이세요. 왜? that과 what을 붙이면 문장의 뜻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걸 붙이는 순간 문장의 통째로 뭐뭐 하는 것, 딱 이렇게 문장이 명사가 된다. 이 that과 what을 붙인다 기억하시면서 예문 좀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아니 동사 주어라며, 주어 명사라며 왜 문장이 오냐? 그는 거절했다 우리 제안을. 괜찮아요. that 동그라미 대신나 붙이세요. 대신 문장 묶어주고 뜻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 그것은 surprising 놀랍다. 이렇게 문장도 것 명사화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아니 동사 주어라며,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된다며 왜 문장이 오지? 그는 주어, 거절했다 동사. 괜찮아요. what 동그라미 what이나 붙이세요. what이 문장 묶어주고 뜻을 바꾸니까 어떻게? 그가 거절했던 것, 그것은 우리 최고의 제안이었다. 이렇게 문장도 that과 what만 붙이면 것 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어야지. 아니 그럼 that과 what은 뭐 차이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대16가심 배울게요. 마지막 주에 가서. 근데 어차피 말 나왔잖아요. 해서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금만 땡겨서 추가 필기 하겠습니다. that과 what의 차이점. that은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what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듣는 순간 이 뭔 개소리야? 나중에 배운다니까요. 살짝 맛만 보세요. 첫 번째,
대신 뒤에가 완벽합니다. 이런 게 완벽한 거예요. 대 뒤에는 그는 주어. 거절했다 동사. 우리 제안을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빈틈이 어딨냐. 완벽하네. 반면 what은 뭐가 빠져있는 불완벽해요. what 뒤에 그는 주어도 있고 거절했다 동사도 있는데 도대체 뭔가를 거절했는지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벽 문장. 자, 물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군 느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배웠던 5가지 명사, 강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이것만 잘 외우시면 그렇게 잘 나오는 주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이거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까먹는다. 까먹지 않고 싶으면 암기법으로 갑시다. 어떻게? 동대명절, 동대명절, 두씨 나만 하면 안 돼. 같이 할 겁니다. 동대명절, 동대명절 여러분은 두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 하고 싶어? 두부만 하세요. 할 때까지 한다. 그게 동대명절, 동대명절 한번 더! 동대명절, 동대명절 외워주시면 동대, 동명사, 대명사, 명절, 명사절, 두부, 두부정사 이렇게 명사를 포함한 명사의 전부를 묶어주시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예문 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저 끝에 is의 동사, 동사 먼저 찾으세요. 동사가 중심이야. 그 작은 동사 앞이 싹 다 주어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주어는 명사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명사밖에 안 되는 주어 자리에 complete, 완성하다 동사를 또 쓸 순 없다. 동사가 왜 와? 동사는 벌써 있는데. 그래서 동사에 ing 붙인 완성하는 것, 뭐하는 것. 네가 명사라. 정답. 주어는 명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월 동사 하시고 동사 먼저. 그 앞에는 싹 다 길던 짧던 주어라고요. 계속 말하지만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 주어 명사 자리에 strategic, 전략적인 형용사가 올 순 없고요. strategy, 전략, 명사가 정답. 그냥 주어는 명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매일 시험 나오는 주어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높아심에 한 가지만 추가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가주어 it. 자, 가주어 it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오늘 주어 보는 김에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이문 바로 오세요. 첫 번째, is의 동사. 동사 먼저. 동사 앞 주어. 그 다음 to 앞에 끊어주세요. 아니,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It is crucial.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뭔데? 다시.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뭔데? 여러분,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귀에 뜨거운 콧깃 넣으면서 학생, 그것은 중요해 하고 쓱 갔어요. 또라이 아니야? 바로 신고해야지. 그게 뭔데? 모르죠. 이렇게 뜬금없는 그것, 이거를 가짜라 합니다.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어야지. 그때 진짜가 될 수 있는 게 노란색 강조. 방금 배웠던 동사에 to를 붙인 뭐뭐 하는 것, 이 투부정사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뭔데? 그 투부정사요. 새로운 회사 정책을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뜬금없는 그것이 있으면 가짜니까 뒤에는 진짜가 될 수 있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 두 번째, 나중에 배울 거니까 살짝 맛만 보세요. is의 동사 앞에 주어입니다. 그것.
대마패 끊어주시고. 역시 이상하지 않아요?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해요. 그게 뭔데? 그게 뭔지는 알아야 가능할 거 아니야. 몰라. 이렇게 뜬금없는 그것을 가짜라 합니다. 그럼 진짜가 필요한데 두 번째 진짜가 될 수 있는 거. that 강조. 방금 전 문장을 that으로 묶어준 뭐뭐하는 것. 요 that절이 두 번째 진짜가 될 수 있다. 자, 해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지만 요만큼만 먼저 기억하세요. 문장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그것, 얘는 가짜니까 뒤에 진짜가 될 수 있는 투부정사 혹은 대절 둘 중에 한 개는 올 것이다. 요만큼만 기억해도 나중에 다시 배울 때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주어 파트 정리하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풀겠습니다. 1번 풀어주세요. 1번. 자, 보기. 오늘 좀 도와드릴게요. 아직 처음이니까 단어 모를 수 있죠. 오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A. persist. 고집하다. 고집하다. B. persistence. 고집. C. persistent. 고집스러운. 고집스러운. D. persistently. 고집스럽게. 정답을 준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아직은 쉽게 갑시다. 머리 빠개지는 건 나중에 많이 나와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갑니다. 5초 전 다 푸신 것 같은데 해석 필요 없습니다. 자, 3, 2, 1. 복잡하니까 동사 먼저 하세요. 동사 있네. result in. 자, result in이 뭔가를 초래하다. 뭔가를 초래하다 하나의 동사 표현입니다. 동사를 땅 찾는 순간 앞에는 길던 짧던 싹 다 주어입니다. 그리고 내내 말했지만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어요. 이제 해석 그만하시고 명사만 찍으시면 됩니다. A. persisted. 고집했다. 동사는 벌써 있거든요. 동사 또 올 수 없어요. C. persistent. 고집스러운. 형용사 필요 없다. D. persistently. 고집스럽게. 부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명사인 B. persistence. 고집. D가 명사. 하고 실전 시험이었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살짝 해석 좀 해볼게요. 미스터 스미스의 persistence. 고집. 되게 고집스러운가 봐. 어디서? In negotiation. 협상에서의 그 사람의 고집이 usually. 보통은 초래합니다. advantageous. 유리한 입장을 초래합니다. 그의 회사를 위해서. 해석 열심히 해봤죠? 문제랑 관련이 없어요. 주어는 명사. 이것만 통치면 바로 똑같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동일한 문제니까 숙제로 풀어주시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동사까지 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1번 별표. 항상 1번엔 중요한 게 많습니다. 동사는 무조건 한 개는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그 주어도 있어야지. 근데 주어는 아까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명령문은 주어가 없었죠. 근데 동사는 그런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나 안전빵으로 received. 받았다. 동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먼저 찾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꾸 뒤통수를 때려. 근데 동사는 무조건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얘를 찾고 그 다음 다른 거를 보는 겁니다. 아, 물론 동사가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조동사랑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조동사는 쉬운 거죠. 지금은 can이지만 can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will도 있고
더 좋아하시는 must도 있고 더 있겠지 뭐.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노란색 강조 이걸 챙기세요. 앞으로 조동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의심도 하지마. 그냥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동사 원형 찍어주시면 100% 정답이 튀어나옵니다. 조동사랑 함께 있든 동사랑 같이 있든 우선 동사 먼저 찾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동사 문제 푸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동사 문제 푸는 건 아까 주어 문제 풀 때랑 똑같습니다. 주어 문제 풀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해석 먼저 했나요? 구질구질하게? 아닙니다. 주어는 명사니까 명사 아닌 거 싹 지우고 네가 명사 이렇게 풀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동사 아닌 것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이건 오늘부터 틀리면 안 돼요. 창피한 겁니다. 당연히 동사 아닌 거는 동사에 못 오겠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동사 무조건 한 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동사 찾기 장인이거든요. 장난 아니야. 바로 찾습니다. 동사 무조건 필요합니다. 찾아볼게요. 갑니다. 머신, 기계, 하루 24. 동사가 없어! 그럼 기뻐하세요. 여기엔 동사가 무조건 필요해. 근데 다른 데는 동사가 없네. 근데 동사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데 동사가 없으면 빈칸에 동사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동사가 한 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operation, 작동 명사 필요 없고요. operate, 작동하다, 동사가 정답. 이렇게 동사 찾다가 없으면 빈칸 동사 집어넣으세요. 2번 강조, 요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아까 동사 양쪽에 to랑 ing 붙이면 더 이상 뭐뭐 하다가 아니었죠. 이걸 붙이는 순간 동사는 통째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명사였습니다. 동사 아니기 때문에 동사에서 지워주세요. 다시, 방금은 실수했지만 원래 평소에 동사 되게 잘 찾거든요. 한번 동사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갑니다. employee, 직원들, salary increase, 월급 인상, 동사가 없어! 당황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동사가 필요한데 다른 데 없다고? 네가 동사면 되겠네. 그 자리에 ing, 동사 아닙니다. 바로 제껴주시고 그냥 expect, 기대하다, 동사가 정답. 이렇게 동사 찾다가 없으면 빈칸에 동사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 문제 푸는 거 보고 있는데 사실 동사를 이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어디를 동사를 이렇게 배워? 버릇없이. 동사 님한테 예의를 갖추고 각 잡고 배워야죠. 그래서 나중에 오른쪽 1시간, 이것도 1시간, 이것도 1시간, 1시간씩 총 3시간 배울 분량이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도 오늘 동사의 맛을 보는 김에 살짝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살짝만 보는 겁니다. 먼저 수일치, 가장 심플한 거. 각각 보기에 동사 표시, 동사 S 있냐 없냐 물어봐요. 주어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강조 아까 비슷한 거 해봤어요? 주어가 단수 한 개면 동사 S를 붙이면 되고요. 주어가 복수 여러 개면 동사는 S를 안 붙이면 됩니다.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주어가 the manual, 설명서 한 개, 단순해 동사 S를 붙여주시고, 두 번째는 visitors, 방문자들, 복수네, 주어가 복수면 동사 S 안 붙이면 됩니다. 당연히 얘랑 관련된 함정 포인트, 고급 포인트, 암기법 넘친다. 나중에 1시간 떼서 자세히 할 거니까 가장 기본만 땡기세요. 기본 문제는 푸셔야 되니까. 두 번째, 태일치. 자, 우리가 왕기초반도 아니고 입문반도 아니고 기본반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능동태, 수동태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한 번만 언급할게요.
자, 능동태는요, 그냥 동사를 쓰면 됩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아무런 동사를 쓰세요. 그 순간 사랑하다, 그냥 그게 능동태입니다. 배울 게 없어요. 쓰는 순간 능동태요. 근데 수동태는 그냥 쓰면 안 돼요. 수동태는 BPP, 독특한 모양을 맞추셔야겠고, 그 순간 더 이상 사랑하다가 아니에요. 동사가 이 형태로 바뀌는 순간 사랑되다, 사랑받는다 뜻이 바뀝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로 문제 풀 수 있어요. 각각 보기의 동사, 보기의 동사, 동사 표시하세요. 아니, 첫 번째, 그냥 쓰면 능동태, 내가 제조하는 거. 두 번째는 BPP 수동태, 제조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회사입니다. 회사. 성식이란 게 있으면 회사가 제품을 제조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제조가 될까요? 다시, 회사가 제품을 제조할까요? 회사가 제조될까요?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겠지. 뭐 회사가 제조가 돼. 제품을 제조하는 거니까 능동태가 정답. 두 번째, 그냥 쓰면 능동태, 검사하다. BPP는 수동태, 검사되다. 이번에 주어를 보니까 all the equipment, 모든 장비예요. 장비. 장비는 기계 덩어리예요. 이 장비 기계 덩어리한테 팔이 뿅 나와서 지가 막 검사할 순 없습니다. 이 장비는 뚜껑 뜯기고 전선 뜯기면서 검사되는 거겠죠. 장비는 검사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정답. 당연히 이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함정 포인트, 고급 포인트, 고급 포인트의 예외 포인트, 1시간도 벅차요. 나중에 하루 떼가지고 자세히 배울 겁니다. 마지막 시제일치. 밑에 보기의 동사 하시고, 또 동사가 두 개네. 한 놈은 run의 과거, ran, 과거입니다. run의 과거, ran. 다른 놈은 will을 붙였으면 뭐뭐 할 것이다, 미래입니다. 아니 뭐 과거인지 미래인지 꼼꼼히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장 끝을 보니까 동그라미 next week, 다음 주네? 다음 주가 과거인가? 미래지. 보는 순간 미래. 이렇게 해석과 관계없이 시간 단서에 근거해서 문제 푸는 거 시제일치. 역시 1시간 떼서 배울 분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동사를 어디를 이렇게 배워요? 동사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오늘 동사를 소개하는 김에 살짝 가장 기본적인 거 맛을 봤습니다. 오케이, 문제 풀고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1번 푸쇼 넘버 1. 자, 오늘만 단어를 좀 도와드릴게요. 빈칸 뒤에 considerable, 상당한. 다음부터는 꼭 단어장 외워오시길 바랍니다. 게시판 공지에 바로바로 첨부가 돼 있을 거예요. 자, C, spendable, 사용할 수 있는 되신 것 같습니다. 첫날만 고생하세요. 적응하느라. 나한테 뭔지 알죠? 오늘만 고생하시면 내일부터는 쭉쭉 갑니다. 되신 것 같습니다. 자, 3, 2, 1. 동사 먼저 찾으세요. 매니저, 상당한, 뒤에 있나 보다 동사. 그쵸? 무조건 필요하니까 동사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양식, 동사가 없어! 그럼 좋아하시라고. 동사가 무조건 필요한데 다른데 없다. 네 놈이 동사면 됩니다. 그건 동사가 생길 테니까. 그 자리에 spendable,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 안 돼요. 그리고 ing는 동사의 장난질해서 안 됩니다. 뭐뭐 하는 것, 명사지. 그럼 B랑 D가 사용하다라는 동사인데 S 있냐 없냐네. 주어를 봐야죠. 주어가 매니저 한 명이네. 주어가 단수면 동사 S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문제 쉽게 푸는 거 한 달 동안 많이 배울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 한마디만 더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학습 시간에 4분의 강의 빼고 강의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노동하는 거고 여러분이 앉아서 공부하는 학습 시간에 4분의 1은
단어 암기에 쏟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을 갖고 숙제를 하든 복습을 하든 하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만큼을 단어 암기에 쏟았기 때문에 숙제가 밀릴 겁니다. 괜찮아. 숙제 밀린 건 나중에 진짜 많이 밀리거든요. 한 1000문제 쌓여. 장난 아니야. 문제지로 쓰세요. 한 토익 일주일 전에 1000문제 시간 주고 쫙 풀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 풉니다. 근데 이 단어 암기는 아씨 이게 중요했구나를 깨달은 순간부터 최소 한 달을 해야지 겨우 늘까 말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거의 안 하죠? 왜? 티가 안 나잖아. 오늘 외운 게 내일 까먹고 그 다음 또 외워놓고 또 까먹고 그게 정상인데 어쨌든 그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안 한다고. 숙제만 겁나 하는 거야. 그냥 문제 다 풀고 숙제 다 했다고. 물론 좋아요. 근데 단어가 안 되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를 믿고 4분의 1의 학습 시간을 여기에 쓰고 나머지를 갖고 복습을 하고 숙제를 하세요. 숙제 밀리는 건 괜찮으니까. 전 지금까지 실대면으로 만난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만난 학생 수만. 데이터라는 게 있겠죠? 이거 하고 숙제 밀리든 말든 이거 확보하고 나머지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에 비해서 한 달 후에 더 빨리 후기를 쓸 겁니다. 이건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물론 숙제 밀리는 거 되게 불안한 거 알아요. 괜찮아요. 야, 하루에 숙제만 90문제입니다. 진짜 다 풀 거라 기대할까? 안 합니다. 그냥 많이 주는 거예요. 다 풀려 하지 마시고 이거 확보하고 나머지를 갖고 지지고 볶고 하시면 한 달 후에 더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다. 자, 중간중간 이거 점검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고 내일 뵐게요. 긴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